가계부채만 심각한 게 아니라 기업부채도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내년 2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이 겹치게 된다. 아마 저는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다. 네, 대표님 이번 달 들어서 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가계부채 중과세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줄어든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계부채는 사실은 뭐 그렇게 원래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문제는 2020년과 21년은 너무나도 많은 연끌을 했고 자산 가격은 흔들리는 상황이고 네. 근데 1차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대출 이자는 어떻게든 내겠다 이거예요. 네. 뭐만 전제 조건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게만 유지되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샀어.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돼. 최소한. 아니면 오르거나. 네. 그럼 대출 이자 내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희망이 있죠.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웅달님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 줘서 대출을 샀어요. 네. 근데 이 10억짜리가 10억이면 어때요? 뭐 괜찮지. 내 집이니까. 근데 얘가 9억이 됐어요. 기분이 좀 8억이 됐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뭐 200 내던 게 350으로 늘어났어요. 금리가 올라서. 네. 네. 그럼 어때요? 그러면 괜히 산가 싶고 지금 사면 훨씬 싸게 사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자를 못 내면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자산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자,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은 그냥 횡보죠. 네. 2,400, 500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네.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뭔가 심각한 문제로까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부동산이 있는데 대출의 또 상당수는 이제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이고. 근데 부동산이 1차 하락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안 되니까 부양책을 써서 막았는데 이제 2차 하락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2차 하락이 이제 시작이고 아마 내년에 총선 지나고 나서가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이게 본격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채 문제 뭐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네. 어떡하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IMF나 여기저기 지금 외국에서 오히려 지금 경고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부채가 지금 너무 많다. IMF가 경고를 하나요? 그럼요. 한국의 가계부채 너무 많다. 심각하다. 기업부채도 심각하다. 가계부채만 심각한 게 아니라 기업부채도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내년 2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이 겹치게 된다. 네. 아마 저는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PF까지도 있죠. 대표님 그 PF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 뭐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얘기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PF? 부동산 PF가 지금 전체 규모가 134조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34조. 네. 근데 연체율이 23년에 몇 배가 증가했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이요? 연체율이. 자, 그리고 진짜 이제 가장 이제 이 PF 대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브릿지론인데. 브릿지론은 뭔가요, 대표님? 브릿지론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땅이 있어요. 땅이 1,000억짜리야. 그럼 이 땅을 다 내 돈 주고 사지 않죠. 그 돈이 없죠, 보통.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예를 들어 10% 계약금이 있잖아요. 네. 1,000억은 100억. 근데 이 100억도 다 본인 돈으로 하지 않아. 네. 근데 만약에 계약만 하면은 네. 진행되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출, 본 대출이 들어오기 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대출이라고 해서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네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브릿지 대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금 10%를 또 이 중에 내 돈 뭐 100억인데 내 돈 한 20억, 나머지는 80% 대출을 끄는 거예요. 그럼 영끌 아닙니까 이거? 영끌 중에 영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개인들한테는 아파트 영끌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 돈만?
글쎄요. 그래도 뭐 이건 조금인 거 아니에요? 이 돈만 134조 중에 30조입니다. 이건 계약금 그러니까 10%에 불과한 거에 대한 대출인데도 그럼 거의 비중으로는 한 35% 40%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이자에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영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체율이 늘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지금 또 이것도 무슨 뭐 자금을 조성을 해서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은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터지면서 네.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야. 선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여름 하반기에 이게 그동안 골맞던 게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몰려서 부실 사업장에 뭐 부도가 몰릴 수 있다. 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부동산 PF 대출도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PF 이거 부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왜?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싸게 분양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가장 염려하는 시나리오가 뭐냐? 2차 하락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이랑 본격화될 거예요. 자,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이런 가계부채, 기업부채 여기에 엄청난 지금 PF 대출 이것들이 그나마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은 이게 유야무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큰 문제 없이. 근데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 올 수가 있어요. 아마 정부에서도 저는 이거를 가장 염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또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희망하는 거는 이게 정말 별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선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에 너무나도 파급 효과가 큰 이런 것들은 살려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면 모르는데 지금 정부도 돈이 안 많거든요. 그렇죠. 정부 부채도 많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내년이 정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한 20-30년 만에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이렇게 부실 사업장이 좀 망하고 네. 터져야 네. 그래야지 미래에 주택 공급이 있다. 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희망은 시장이 절망에 젖어 있을 때 희망이 생겨납니다. 비로소. 그렇죠. 네.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이 막 다들 절망할 때 싸게 사라. 그렇죠.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희망이 나타나는 건데 저도 이제 부동산을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평가 상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겠죠. 하지만 떨어지는 그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생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터질 건 좀 터지고 너무 이렇게 계속 폭탄을 돌리게 하듯이 계속 이랬다가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터질 건 터뜨릴 건 좀 터뜨리고 그냥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렇게 해야 진짜 시장이 건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나 어떤 그런 총재님이신가요? 그 발표를 제가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30% 이상 고점 대비 폭락하면 네. 뭐 가계 부채 연쇄 부실이 터져서 뭐 은행권에 전이됐나 뭐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 측에서 30% 이상의 폭락은 네. 막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2024년 정말 막 40% 폭락 이런 건 나오기 어려운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네. 뭐 한 10% 이내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하락할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지금의 이런 부실적인 문제들이 터졌을 경우 네. 그러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기회가 빨리 올 거예요. 그렇죠.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네. 이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근데 네.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좀 더 급락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이건 확실한 게 아닌 시간 지나면 결과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완만하게 하락한다. 네. 그러면 일부 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 내년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상승을 하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 12, 13년 계속 빠졌잖아요. 네. 지방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주요 이제 고평가 지역들은 24년, 25년, 어쩌면 26년까지도 계속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한 25년 정도면은 저는 어느 정도 하락이 다 마무리가 될 거라 좀 보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시장이 급락을 할지 아니면 10% 이내에서 하락하는 이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지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요 급락과 완만한 장기간 하락을 좀 결정하는 주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변수가 좀 뭐가 이거는 이제 어찌되건 이제 금리와 네. 경기 침체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지금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지금 뭐 금리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또 모르거든요. 그쵸, 뭐 가봐야죠. 지금 뭐 하워드 막슨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그랬잖아요. 이 영어로 시 체인지. 지금 바다가 지금 바뀌었다. 지금 세상이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라.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다. 인구가 고령화가 돼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라고 또 인구 대역자라는 책에서도 전망을 또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자원은 희소하니까 서로 싸우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저금리, 저물가 시대를 기대하는 거는 좀 저는 섣부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거대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의 중장기적인 추이가 일단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24년에 지금 상당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 그래서 지금 뭐 소비도 꺾이고, 네. 그렇죠. 미국도 맞아요. 네, 고용 지표도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람을 안 뽑고,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를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또 내년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어떤 이런 급락장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PF 문제가 사실은 단위가 정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PF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이냐 완만한 하락이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4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위기와 그 이후에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이거는 저는 20년이나 10년도 아닙니다. 20년이나 3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입주 폭탄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을 보셨잖아요. 네. 2015, 16년 가격이에요.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오니까 경매 공부 반드시 하시고 또 참고로 리치고 경매 좋으니까 리치고 경매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24년에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는 한 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